지금부터 저도 1박 2일 동안에 치맥도 하고 막걸리도 마시고 커피 마시면서 저도 1박 2일 지금부터 모라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필기시험은 60문제가 나오니까 그 60문제 60문항 후보들만 가지고 제가 집중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접합의 종류. 접합은 크게 기계적 접합이 있고 야금적 접합이 있다. 기계적 접합은 볼트, 너트, 나사, 이런 거 조립으로 하는구나. 야금적 접합이 용접이다. 야금이 뭔지 헷갈리지 않아요?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철저히 이해하는 버릇이 있어야 다음에 외우지 않고 잘 소화가 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문으로 야금, 이게 옛날에 말하면 풀무간, 대장간, 용광로 이런 거래요. 나는 야금 용접하는 건가? 이랬더니 한문 이런 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좀 설명 좀 해주면 안 돼? 그리고 용접하는 기본 사람이 야금도 모르면 안 되죠. 옛날에는 이러더라. 이 정도는 알아야죠. 자, 진짜 문제 나오는 거는 이겁니다. 용접이란 금속 사이 원자 인력을 10의 -8성 cm 이용하여 접합한다. 이것을 1옴스트롱이라고 한다. 이 옴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발명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거창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1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남녀공학적으로 해설하겠습니다. 금속도 18세가 되니 연애하고 접합하네. 18세가 되면 연애하고 녹고 붙고 한다는 거죠. 땡.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 다음 중 접합 성질이 다른 것은 볼트, 리벳, 나사 다 기계적 용접이죠. 조립한다고 했죠. 용접 접합은 그냥 붙인다고 했죠. 풀무간, 야금. 네. 답은 4번. 2. 다음 중 기계적 접합이 아닌 것은 비슷하죠. 용접 접합.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유형을 아시라고. 3번. 용접 결합을 위하여 원자들은 몇 cm 접근하나 금속들도 인간처럼 18세가 되니 붙더라. 10의 -8성. 이것만 기억하세요. 문제 2. 용접의 장단점. 여기서 다 문제 나옵니다. 용접 장단점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다 좋다. 이러면 끝나는데 시험 내야 되니까 꼭 어렵게 냅니다. 이상한 말을 하나 넣어요. 뭐냐? 이종 재료 간에 접합이 가능하다. 이종 재료가 다른 것끼리 붙이기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단점은 조금 기억해야 됩니다. 단점은 일단 뭐죠? 가장 이렇게 휩니다. 용접하면 이렇게 휩니다. 재료 변형이 생기는 거죠. 그 정도는 알겠죠? 재료 변형이 왜 생기느냐? 이 불을 갖다 대니까 내부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응력이라고 해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이게 문제가 있나 없나 검사하기가 힘들다. 이거 세 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내부 응력이 있기 때문에 재료 변형이 있다. 품질 검사 없다. 이렇게 자꾸 외우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불을 떼다 보니까 재료가 휘어지네. 근데 안을 들여다보기 힘드네. 내부 응력이 있네. 연결을 다 시켜야 됩니다. 장단점 이런 거 쉬운데 문제를 막 꼬아내요. 꼬아내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외우는 것보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출제 1. 용접법과 기계적 접합에서 용접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염 효율이 낮다. 아니죠. 용접은 갖다 붙이면 끝나니까 제일 좋죠. 볼트, 너트는 붙이면은 우리 배 타고 가는데 배에다가 볼트, 너트로 조립했다고 하면은 무게도 딥다 무거운 데다가 겁이 나서 타겠습니까? 용접은 빵 떼어버리면 끝나고 기밀성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염 효율이 최고입니다. 용접의 단점이 아닌 것은 이종 재료를 접합할 수 없다. 딴 재료끼리 막 붙이잖아요. 용접은 닥치는 대로 붙이잖아요. 아니죠. 용접 이음의 장점이 아닌 것은 용접 재료 내부에 잔류 응력이 존재한다. 네, 그렇죠. 그죠? 불 붙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엉어리가 있다. 3번. 용접의 종류. 자, 용접의 종류는 요 앞에 모재란 말이 나옵니다. 모재. 요 참고로 모재는 한문 그대로 보면 음마 모재 이거잖아요. 그죠? 메인 모재, 베직 모재, 기초 모재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사소한 건데 이런 걸 제가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건성으로 사용하는데 근본적인 거는 아셔야 돼요. 용접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인 거 모르면 정말 무시당합니다. 네. 용접은 세 종류. 용접, 압접, 납땜 세 가지가 있네. 좀 구분하자면 세부적으로 용접은 융합 이러죠. 융합 서로 합친다. 완전 합치기 위해서는 서로 녹는 거예요. 서로 녹아서 서로 양쪽에 녹여버리죠. 녹여서 붙인다. 압접은 압력으로 뭐냐 가열시켜 압력으로 붙여버리는 거야. 나중에 전기저항 용접 이런 거 배울 겁니다. 어쨌든 압점으로 압력으로 붙이는 게 있네. 이 정도. 다음에 납땜은 뭡니까? 녹이지 않고
이거 지들끼리 녹는데 녹이지 않고 이렇게 납땜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납땜으로 그죠. 납땜은 두 종류 있습니다. 450도 기준으로 더 온도를 낮게 하는 것은 연납땜, 더 세게 하는 것은 경납땜. 문제 1. 납땜에서 글자가 틀리네요. 제가 일일이 다 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납땜에서 연납땜과 경납땜의 기준은 450도. 이음부를 가열하여 접합하는 것은 압적.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유형을 쉽지만 문제 유형을 이제 익히기 시작해야 됩니다. 3번 모재를 녹이지 않고 용접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쩌고 저쩌고 납땜 이렇게 풀면 됩니다. 포인트만 딱딱 찍고 가면 됩니다. 네, 3번 끝났다. 자, 이번에는 문제 4 피복아크 전기 용접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피복아크 전기 용접기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알아질 것은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직류교류예요. 직류는 말 그대로 전기가 직진한 겁니다. 직진. 교류는 전기가 우리 남북한 교류 이렇게 하죠. 그 식으로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에 들어오는 전기는 직류입니까? 교류입니까? 이걸 파악 못하면은 뒤에 아무리 이거 설명해도 모르고 외우는 거 다 까먹습니다. 뭡니까? 집전기는 교류입니다. 교류. 여기 플러그 있잖아요. 이 플러그가 이렇게 끼워도 되고 이렇게 끼워도 되죠. 왜 이렇습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왜 아무렇게나 끼워도 됩니까? 교류는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고 꼽는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끼리 알아서 맞추는 거죠. 내가 물어봐요. 정류기가 뭔지 가장 기본부터 좀 알아야 되거든요. 정류기는 뭐냐면은 정리한다예요. 정리한다 전류를 이거예요. 그 뭘 정리해요? 집에 들어오는 교류를 하나가 남은 게 뭐 있어요? 직류잖아요. 직류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류기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직류기입니다. 이 개념 모르고 문제를 막 풀어요. 다 틀려요. 어댑터 이런 게 정류기죠. 이게 왜 달려 있어요? 이게 왜 달려 있냐고요. 이게 교류를 그대로 쓰면 교류는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늘 바뀌죠. 그럼 이걸 꽂으면은 충전됐다 방전됐다 계속 반복하면 충전됩니까? 안 되죠. 직진을 해야 물건이 창고에 더 갔다 나왔다 하면 물건이 쌓입니까? 직진해야 쌓이지요. 전기가 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직진. 그러니까 어댑터는 뭡니까? 충전 방전 안 하고 충전만 시키려고 들어오는 것만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교류를 여기 직류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고 시작을 하니까 문제 못 맞추는 거예요. 백날 외워봤자 조금만 심사위원회 꼬아버리면 심사위원은 뭔지 압니까? 이 친구가 전기로 용접을 하는데 직류 교류를 안 하면 모르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 직류 용접기는 시험 나옵니다. 아크열이 안정되나 안정 안 되나. 아크열이 뭐냐면은 여기요. 용접봉 여기에서 여기 모재로 막 이렇게 불부터 불이 나오지요. 불이 나오는데 직류로 나오면 자 용접은 뭡니까? 이거 두 개를 붙이는 거죠. 이거 두 개를 사이를 이렇게 가는 거죠. 붙이는 거죠. 붙이는데 열이 직진합니다. 쫙 직진하면은 안정됩니까 안 됩니까? 달리기를 하는데 안정되지요. 안정됩니다. 그런데 쏠림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달리기 하다 보면 막 하다 보면 좀 옆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쏠림인가요? 그래서 아크열은 안정되나 쏠림이 있다. 교류는 뭡니까? 아크열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안정되지 않아요. 불안정하잖아요. 그런데 쏠림 현상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왔다 한쪽에 쏠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쏠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직류는 비쌉니다. 자, 우리 여기에 집을 생각해서 자기 가정을 생각하세요. 교류잖아요. 왜 교류를 많이 씁니까? 싸고 관리하기 좋으니까 교류를 쓴다. 가정에서. 그 반대로 뭐야? 직류는 비싸다. 관리하기 어렵다. 끝났죠? 자, 그런데 교류 용접기에서는 우리 흔히 가장 있는 게 찌리러 감전 위험 있잖아요. 감전 위험이 무부하 전압. 무부하는 아무것도 없이 부하 걸려오는 대로 그대로 놔준 거 뜻이에요. 그게 한 80대예요. 80.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격 방지 기구라고 해서 전격이 뭐냐면은 난 전격 돌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기 충격 줄인 글자예요. 전기 충격을 방지시키는 장치를 하는 거. 이걸 전격 방지 장치라고 해요. 이게 20V 낮추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찌릿 정도만. 가포와 리액터형은 왜 시험 잘 나오느냐? 리액터입니까? 리액션 있잖아요. 액션을 받는다. 반응이 온다 이거예요. 저 이거 있죠. 이거 리모컨. 여기에 제가 갑자기 덥다 춥다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그럼 이거로 반응을 하게 멀리서 원격 장치하는 거예요. 이런 리모컨에 쉽게 말해서 리모컨이 달린 교류용 주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가포와 리액터형이에요. 리액터형 이거만 비교해서요. 리액터. 다음 중 고주파 발생 장치는 핫 스타트 장치는 어느 용접기에 있느냐. 내용이 뭐냐 물으면 또 외워요. 그럼 어떨 때는 외울 때 귀찮으면 에이 이거 틀려 이래버려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쉬워요. 이게 어렵대요. 왜? 막 외우려고 하니까. 자, 이해를 시켜볼게요. 자, 우선 고주파 발생 장치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 기본에 고주파 한 뭐습니까? 주파는 대충 알죠. 고주파가 어떤 것입니까? 고주파 하니까 이렇게 높은 게 고주파인 줄 알아요. 고주파는요 높은 게 아니라 파는 뭐냐 저주파 고주파 차이는 파장이 넓고 좁고 이차입니다. 교류는 불안하다잖아요. 불안하다. 천천히 왔다 불안해. 천천히 파도 치다가 천천히 하다가 끊겨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고주파는 뭡니까? 좁은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이에 징금다리예요. 그러니까 뭐냐? 고주파는 뭐냐? 불안한 교류 주파를 만나서 불안정한 교류 주파를 아주 안정되게 시켜주는 거예요. 안정되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핫 스타트 장치라는 게 있어요. 기본에 핫 정도는 아주 뜨거운, 강한 이거잖아요. 스타터 빡 처음이잖아요. 처음에 확 불 붙인다 이거예요. 남는 사람도 처음에 빡 불 붙으면 세잖아요. 자, 교류가 전기가 불안해요. 용접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게 뭐든지 불 붙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시작 불 붙는데 불이 안 붙습니다. 전기가 잘 안 일어나요. 더구나 교류니까 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초반에는 빨리 불 붙이고 싶어요. 남녀도 빨리 초반에 빨리 불 붙이야 속도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 속도를 처음에 안 되는데 속도를 내려고 하니 스타트만 뜨겁게 빨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핫 스타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접기에 용어들이 엄청 많습니다. 용접기의 특성들 해서 엄청 많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시험에 딴 거 나오면 어렵게 내면 틀리고 딱 하나 단골로 나오는 게 정전압 특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전압. 나는 이거 정전압 볼 때마다 막 설명 길어요. 근데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참 어려운 말을 쉽게 잘해 이러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보면 쉬운 걸 참 어렵게 말을 잘해요. 원래 생각에 정상적인 전압인가? 그럼 정상이 도대체 뭐예요? 전압이 정지된 걸 말하나? 그래서 찾아보니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뜻이 일정 전압 이거예요. 일정 전압 이 말인데 일자나 뺀 거예요. 일자나. 정전압은 뭡니까? 일정하다. 이것만 딱 하면 땡. 그건 뭡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주위에서 무슨 뭐가 바뀌다 모르겠어요. 너무 이론적인 것은 시험 다치고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시험 쳐야 되니까 딱 하나 정전압은 뭐다? 일정하다. 네가 뭐 지랄해도 나는 일정. 네가 뭐 지랄해도 일정. 무조건 일정하다. 땡입니다. 이것만 배우면 끝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 직류 용접기의 특징 중 옳은 것은 아크 안정이 우수하다, 좋다 이거잖아요. 안정되다 이거잖아요. 맞죠? 직진. 2번 교류 용접기 설명으로 맞는 것은 교류 뭡니까? 다 좋은데 감전된다 했잖아요. 3. 교류 용접기에서 감전 위험 장치를 보호하는 것은 했잖아요. 전격 뭡니까? 전기 충격을 방지하는 장치. 교류 용접기의 무부하 전압은 몇 볼트인가? 7, 80, 80 하나만 외워보세요. 골치 아파요. 교류 아크 용접기가 아닌 것은 꼭 요걸 내요. 정류기형. 정류 뭡니까? 집에 들어오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니까 뭡니까? 직류형이잖아요. 외우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6번 전류 조정이 용이하고 막 긴 것은 막 그냥 골치 아프고 넘어가요. 용접 전류의 원격 조정이 가능한 것은 가포와 리액터형 정전압 특성에서 부하 전류가 변화되면 뭐가 변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진압 특성은 뭐야? 변동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아크 발생 초기에 용접 전류를 많이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여기 포인트가 뭡니까? 아크 발생 초기에 전류를 많이 할 목적. 찬 걸 뜨겁게 빨리 뭡니까? 핫스타트. 안정된 아크를 위해서 기존 주파에 고주파를 중첩시키는 거, 그냥 두 개 붙인다 이 말인데, 괜히 이 선생들은, 교과서들은 어렵게 말합니다. 한문으로 어렵게 말합니다. 중첩. 나는 막 좀 이따 개념 얘기 계속하지만 막 한문 쓰고 이 개념 설명 안 해주고 한문으로 막 떡이 된 거, 이거 너무 싫어요. 막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이거. 자, 문제 5번. 피복 아크 용접용 설비를 이제 봅니다. 여기 사진 있죠? 이 앞에 쫙 불 붙는 거 있죠? 요게 우리 그 동기 임정민이라는 친구가 잘 쏩니다. 이 친구 싹 찍어서 내가 이거 오려 붙인 겁니다. 사진을. 딴 거 붙이면 저작권이 걸리거든요. 이걸 모재에다가 붙인 겁니다. 쫙 불 붙인 겁니다. 자, 이 아크 용접의 회로 시험 나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보세요. 용접기 전원에서 연결해서 전극 케이블, 하여튼 여기 선이 안 있습니다. 선 케이블, 그 다음 홀더, 요게 홀더입니다. 요거 지금 있는 거 홀더, 그 다음 용접봉 됐죠. 그 다음에 모재, 이렇게 연결되죠. 모재, 여기 쫙 연결되면 이제 불 붙는 거죠. 그 다음 또 여기도 케이블이 하나 있겠죠. 저기 선이 붙겠죠. 그 다음 용접기 가니까 쉬운 거 같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은 용접기 전원에서 전극 케이블, 그 다음 홀더, 용접봉, 모재, 접지 케이블이 있는데, 접지 케이블하고 전극 케이블 두 개를 싹 바꿔버려요. 접지 합니다. 접지가 뭐냐면은 한문으로 접지, 지가 땅이에요. 땅에 붙은 선이에요. 땅에 붙은 선이 뭐냐면은, 용접기가, 내 그림 그려놨는데 이게 용접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용접판이라고 치면은 이 모재가 있으면 용접 이 판도 셉니다. 쎄. 이것도 쎄죠. 그럼 쎄끼리 붙었죠. 그러면 뭡니까? 쎄끼리 붙었으니까 이거 붙으면 바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는 모재라는 말을 여기서 그렇게 말하면은 모재 플러스 접지 테이블 있잖아요. 접지 케이블이 아니라 접지 테이블 있죠. 테이블에다가 여기다 전기 이게 탁 꼽습니다. 이렇게 접지 케이블을 탁 물립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은 땅에서 이제 이렇게 기둥이 올라왔겠죠. 그럼 땅에 연결된 이거예요. 그럼 땅을 타고 거기 기둥이 있죠. 철기둥. 그 다음 철제 테이블이 있죠. 거기에 이게 딱 붙어 있죠. 이게 있죠. 여기다가 밑에 선을 꽉 연결하니까 이까지가 이제 전기가 오는 거죠. 그죠? 이걸 접지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지는 땅으로부터 오는 이것도 되고, 영어로는 어서선. 그죠? 그 다음에 또는 모재선, 모재라고도 합니다. 모재선이라고 합니다. 뒤에 이게 헷갈립니다. 어떤 시험은 모재선, 어떤 선은 어서선, 어떤 선은 접지선 하면 이게 딱 틀린 줄 알고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느냐? 시험 칠 때는 모재, 접지 케이블이잖아요. 엄마잖아요. 접지, 젖 생각하세요. 엄마 젖. 엄마는 애기에게 젖을 준다. 자, 그 다음에 직류 전극성과 직류 역극성이 나옵니다. 자, 이제 설명해 볼게요. 직류 전극성은 뭐냐면은, 이제 용접할 때 이거 둘 중에 하나 붙겠죠. 그죠? 붙는데 이럴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건드립니다. 이렇게. 건드리는데, 모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에서 플러스가 항상 먼저잖아요. 그죠? 모재가 플러스인 게 직류 전극성입니다. 모재가 뜨거워요. 모재가 이미, 플러스는 뭡니까? 이미 열을 많이 받는 거고, 그럼 이게 플러스면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미 뜨거워 있어요. 그럼 뭡니까? 조금만 되면은 이게 이미 열 받아 있기 때문에 팍! 잘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잘 녹으니까, 자, 용접봉은 이렇게 쑤시는 거지요. 쑤시는 거 어떻게 됩니까? 모재 용입이라고 합니다. 모재 녹는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깊어집니다. 그 다음에 비드폭이 좁다는 건 뭡니까? 이거 폭이, 용접 폭이, 이런 걸 비드폭이라면, 이걸 비드폭이라면 해요. 비드폭. 워낙 깊이 확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 폭이 넓을 시간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좁는 거예요. 그런데 용접봉은 뭡니까? 이거는 뜨거워요. 이게 뜨겁지, 이거는 차가워요. 그 용접봉은 빨리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이게 빨리 녹아서 이걸 빨아들이는 거지. 이거는 속도가 늦습니다. 용접봉이 늦죠? 그죠? 녹습니다. 근데 자, 이게 또 뜨겁습니다. 뜨거우니까 두꺼운 게 열이 화끈화끈 나니까 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후판이라고 합니다. 후판은 아이고 후득하네 이 말은 깊네 두껍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용접 모재가 달아있고 달아있으면은 깊이도 깊고 잘 들어가고 폭은 대신 좁다. 워낙 깊이 빨리 들어가니까. 용접봉은 이거 넣는 게. 그리고 후판 두꺼운데도 잘 녹는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역극성은 뭡니까? 반대입니다. 반대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뜨거워요. 뜨거워 들어가는데 이 배지하고 땅을 튕기면 이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건 뭡니까? 안 들어가니까 용재가 얕아요. 용입이 얕아요. 용입이 얕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찢 찢으니까 깊이 안 들어가고 삐 옆으로 삐지잖아요. 옆으로 삐 삐지니까 뭡니까? 비드폭이 넓다 이러는 거예요. 들어가봤자 옆으로 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비드폭은 넓은데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용접봉 지 혼자 지랄하면 빨리 녹는 거예요. 지 혼자 빨리 지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판 두꺼운 거 됩니까? 얇은 판은 조금 녹일 수 있어요. 얇은 판은 두꺼운 건 못 녹이는 거예요. 설명됩니까? 직류 전극성은 모재가 플러스다. 이거 하나만 딱 외워보세요. 모재가 뜨겁다. 이것만 딱 생각하세요. 그 옆에 그림 보세요. 그림 보면 DCSP, DCRP 했잖아요. 이거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내가 앞부분에 오리엔테이션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시험에 한글하고 한자하고 섞어서 냈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고 영어가 공용어 됐기 때문에 영어를 병행했습니다. 이제 점점 한글도 안 써버려요. 세계 용어로 그냥 써버립니다. 세계 공용어. 세계 공용어가 영어입니다. 이제는 시험에 직류 전극성은 이렇게 안 나오고 DCSP는 이렇게 나옵니다. 골치 아프죠? 이렇게 외우세요. D는 다이렉터잖아요. 다이렉터. D는 다이렉터로 오는 게 직류예요. 그 다음 전극성은 뭡니까? 바로 쏘는 거예요. 스트레이트입니다. 스트레이트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들이 너무 꼬아서 안 냅니다. 영어를 너무 꼬아서 안 내고 DCSP, DCRP 이렇게 나옵니다. 딴 건 안 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DCSP만 딱 외웠어요. SP는 스트레이트, 직진, 전극성. 전극성이구나. 이것만 외우세요. R은 리버스 해가지고 엮기 외우지 마세요. 됐습니까?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풀어봅니다. 1번 피복 아크의 용접 해류가 맞는 것은 1번 답 보세요. 저는 일단 딱 찾으세요. 전부터 찾으세요. 3, 4번은 심사위원도 하도 꼬기 힘들어서 아무 따라 막 꼬아놨어요. 심사위원도 이거 틀리게 문제 내는 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니까. 자, 우선 뭡니까? 전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니까 저는 딱 보세요. 저는 중에 그 다음 딱 두 번째 단계 용접봉 뭐하고 연결됩니까? 모재와 접지 모재와 접지만 딱 보세요. 이거 붙어있는 거 딱 보면 땡 답이에요. 이거 다 꼬아놨어요. 자, 2번 직류 용접에서 용접봉에 용융이 늦고 제가 경상도가 돼서 발음이 참 좀 더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도 참 발음이 안 좋습니다. 용융이 늦고 이건 뭡니까? 용접봉 이게 늦다는 건 뭡니까? 이 늦다는 게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뭡니까? 모재가 뭡니까? 플러스죠. 보세요. 그 다음에 모재 용입이 깊은 것은 이게 뭡니까? 직류 전극성이잖아요. 모재가 플러스인 게 직류 전극성이다. 이해를 하고 찍으면 50점 맞고 10점은 찍어서 다 맞는데 암기를 해서 찍으면 60점 같은데 10점이 까져가지고 50점 됩니다. 암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3번 직류 역극성의 특징 중 틀린 것은 모재의 용입이 깊다. 모재의 용입이 깊은 건 뭡니까? 모재가 달궈진 거잖아요. 달궈진 건 전극성이잖아요. 틀렸죠. 해석을 해보면 되는 이것도 외우면 다 급해요. 용융이 늦고 깊어서 헷갈려요. 그럼 무조건 이게 전극성인가 역극성인가 또 맨날 2번 아니면 3번 찍으면 틀려요. 암기해서 찍으면 틀립니다. 자, 문제 6번 피복 아크 용접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용접봉 재료는 저탄소 림드강이라고 합니다. 저탄소는 탄소가 작게 들어간 림드강.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용접봉 심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여기 심선입니다. 여기에 쇳덩거리 중심에 있는 쇳덩거리 이거고 요거 밖에 입힌 것을 피복 이렇게 합니다. 그죠? 피부에 옷을 입혔다 이거고 요게 심선입니다. 심선. 요 심선 재료가 뭐냐? 5가지입니다. 탄소, 규소, 인, 황, 망감 5개입니다. 이게 뭐 조금 용접하신 분이나 이런 분은 이거 기억하는데 아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이다.
이런 분은 우리가 하도 탄소 얘기를 많이 들었죠. 탄소는 아실 거고, 규소가 뭐냐면은 SI라고 해서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그리고 수술할 때 있죠. 특히 뭐, 여자 가슴 수술 또는 코 수술, 이거 집에서 왜 이거 실리콘 쏘잖아요. 탄소 딱딱한 것을 좀 물렁물렁하게 해주는 게 규소입니다. 나머지 인, 황, 망간은 우리 이제 서울 사람들은 아는데 인황산 알죠? 원래는 인왕산인데 좀 쉽게 말해서 발음하면 인황산 하잖아요. 인황산에 망나니가 산다.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제게 마음에 안 들면 바꾸세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용접봉의 피복제 역할, 이게 너무 쉽습니다. 쉬운데 이거 좀 어렵게 해야 되니까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빼빼 꼬아놨어요. 미쳐요. 그래서 저는 이 출제자한테 안 당하게 어떻게 문제를 풀까, 그게 초점을 해서 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용접봉의 피복제 역할은 좋게 하려고 해요. 좋게 하려고. 문제 중에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건 그냥 찍으세요. 자, 좋은 거 봅시다. 아크 안정, 예, 아크 불 잘 붙게 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 슬래그 박리성. 나 이거 보면 짜증나. 막 이 말이 한글이지 한글 아닙니다. 이거 슬래그 찌끄러기예요. 찌끄러기를 박리성, 박리는 뭡니까? 박하다 이러죠. 참 인신박하네. 얇다는 거예요. 얇은 거를 이별시키는 거예요. 박리성을 정대한다. 슬래그 얇은 껍데기를 이별시키는데 정대한다. 뭐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선행, 천천히 냉각시킨다. 천천히 선행해서 깨지는 걸 방지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 산화, 질화 뭡니까? 산화, 질화는 말이죠. 질화는 질소에 의해서, 산화는 산소에 의해서 이게 녹쓰는 거예요. 녹쓰는 거예요. 부식되는 거예요. 이 방지하는 거예요. 또 좋은 일이네. 좋은 거. 그 다음 전기 전련 장치, 전기를 따닥따닥 안 붙게 좋게 하는 거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용접봉의 특성이 뭐냐? 용접봉의 요 특성. 요 용접 종류들이 보면 많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거 초반에 되게 외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외우기 힘듭니다. 도표로 딱 이렇게 만드세요. 43은 고정입니다. 01, 11, 13, 16, 여기 가장 대표적입니다. 01이죠. 01. 01이니까 1미. 이렇게 해서 01이니까 1미. 11은 고셀. 나도 이거 방법이 없더라고. 고셀을 중간에 끼워놨어요. 고셀. 13은 고산이잖아요. 고산한데, 고산하니까 나는 고3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16은 왜 잘 외웠냐면은, 저희들이 늘 쓰는 용접봉 있죠. 제가 앞으로 늘 들고 하는 거, 이런 거. 저수 16번은 용접력이 제일 잘 붙습니다. 기계적 성질이 가장 좋다. 이 말은 용접에서 기계적 성질이 좋은 게 뭡니까? 용접 잘 되는 거예요. 용접 잘 붙는 거예요. 대신에 밀가루로 치면 너무 짝짝 잘 달라붙어요. 너무 잘 달라붙다 보니 용접할 때 좀 힘은 듭니다. 너무 잘 달라붙으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로 시험 치는 이유가 일단은 가장 기계적인 성질이 좋으니까 쓰는 이유가 하나 있고, 용접 기술을 배우는 첫 학생들한테 좀 어렵게 가르치려고. 용접부 보호 방식이 뭐냐면은 처음 1미 무조건 처음 들어온 놈이 쓰레기 청소하고 이러니까 슬래그, 고셀은 가스입니다. 가스 발생. 이게 가장 두 가지밖에 없어요. 슬래그 방식하고 가스 발생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3은 뭡니까? 고3 되면은 원래 고참 되고 이러면은 다 하잖아요. 다 한다. 가스 반, 슬래그 반 다 한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 피부과커 용접봉에서 용접부를 보호하는 분류 중 틀린 것은, 그죠? 글자가 틀리네요. 틀린 것은 1. 슬래그식, 가스식, 반가스식 있죠. 스패드식. 이거 답인데 이것도 이상한 단어 만들어낸다고 이 출제위원들도 고생 많습니다. 자, 피부과커 용접봉에서 피복제 역할은, 이거 출제한 사람 내가 보고 놀랐어요. 정말 잘 꼬아놨어요. 쉬운 거를 정말 어렵게 잘 꼬아놨어요. 선행방지, 천천히 냉각하는 거 좋은데 못하게 했잖아요. 방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요, 슬래그 제거, 이게 슬래그 박리성 증가, 이거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슬래그 어떻게 보면 겉옷이에요. 옷을 입혀놓고 용접 다 하고 마지막에 슬래그 얇은 옷을 박리시키는 거예요.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근데 슬래그 제거 이렇게 하니까 박리성 없애니까 답이 이건가? 전부 다 이거 찍어요. 이거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산화정년,
아까 뭐라 했습니까? 탈산 정리라고 했죠. 이건 문제가 너무 좀 짜증나고 조잡해. 아크 안정, 이 좋은 거네. 자, 3번. 아크 용접봉과 피복제 개통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근데 16원 자주 나옵니다. 왜? 자주 서니까. 고산화 티탄계는 몇 번입니까? 고3이니까 13번이잖아요. 4번. 영광용 아크 용접봉 중 고산화 티탄계는 무엇인가? 아, 고산화가 나오네. 고산화, 고3 13번 찍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7번. 이제 용접법에 대해서 합니다. 피해보고 용접법. 자, 자세 있습니다. 아래 보기 F, 수직 V, 수평 H, 위 보기 자세 O, 전자세 AP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용접법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영어로는 아래 보기 플랫, 수직 비컬, 이거 영어로 다 이거 사실 영어 앞대가리예요. V 이거 보세요. 수직점 생겼지 않습니까? 수직이구나. 그 다음에 H는 호리젠탈이에요. 호리젠탈. 나이 드신 분, 영어 모르신 분은 H가 뭡니까? 이렇게 보세요. H 넓잖아요. H 글자가 넓으니까 수평. 위 보기 이걸 어떻게 나오느냐? 오버한다. 머리를 오버한다. 오버헤드인데 키포인트 절대 두 글자 없습니다. 요 두 글자 싹 만듭니다. 오버헤드, OH 딱 만듭니다. 자, 용접법 중에는 또 뭐가 있느냐? 전진법은요 그대로 전진하는 거예요. 물체가 있으면은 이거 쉽게 설명할게요. 전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진. 후진법은 뒤로 하는 거예요. 뒤로. 대칭은 뭡니까? 쉬워요. 대칭은 용접할 때가 5개 있으면은 중간 기준으로 여기 대칭하는 거예요. 대칭법. 비석법, 이게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비석법, 이게 짜증나. 비석법, 돌멩이를 날아다닌다. 이게 영어로는 스킵법이에요. 스킵법이 스킵이 영어로 깡총이에요. 그러니까 깡총 왔다 갔다 용접이 변형이 생기니까 여기 조금 했다가 여기 조금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대칭법하고 틀립니다. 대칭은 정확하게 대칭적으로 하는 거고, 비석법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용접 변형이 일어나지 않게. 자, 여기서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후진법. 용접할 때 우리 전부 다 후진법으로 배웁니다. 뒤로 배우는데, 비드 모양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비드 모양입니다. 이게 제가 2020년 이 첫 작품인데 정말 후지입니다. 그것도 기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 올라올라 튀어나오면 이게 비드입니다. 비드 굵기 짧기 이겁니다. 이거를 모양이 안 좋아요. 딱 껍데기 모양이 안 좋아요. 그런데 나머지 다 좋습니다. 다 제가 외모가 조금 이렇게 안 좋은데, 외모는 좀 티콘데 속은 어떤 사람은 벤츠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쁘셨습니다. 비드 모양 빼고 그 모양 빼고 다 좋다. 후진법은 이렇게만 딱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아크열 솔림 현상이라고 배웠죠. 그죠? 왜 생깁니까? 직류로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를 잘하면 안 하는데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크열 솔림 현상이잖아요. 자, 이거 방지는 어떻게 된다? 방법 나왔잖아요. 교류용 접기 사용해라. 왜?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용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야? 짧은 아크를 이용해라. 짧은 아크 뭡니까? 불빛을 짧게 하는 거. 길게 하면은 불꽃이 바람 불면 휙 가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하면은 이게 잘 안 들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진법 해라. 후진법은 다 좋은 거예요. 후진법은 다 좋아. 다 좋으니까 무조건 괜찮아. 이러면 땡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에 제가 접지나 어스나 모제나 같은 말이라고 했죠. 접지, 땅에 붙은 거. 어서, 영어, 모제. 어스하고 모자, 이거 어스하고 접지하고 다 연결된 게 모제 이러죠. 시험이 어떨 때는 접지, 어떨 때는 어스, 어떨 때는 모제 나옵니다. 이게 다 틀린 줄 알아요. 같은 겁니다. 용접하는 사람은 그 정도로 우스워하는데 용접 처음 하는 사람은 이거 모릅니다. 이거. 자, 이것을 용접부에서 멀리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모제하고 용접부하고 가까우면요. 이게 가까우면은 뭐가 없습니까? 가까울수록 이게 강해요. 이게 워낙 강하니까 좀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접금속이 이게 이제 녹습니다. 이 말들을 어렵게 해놨는데, 용융금속이 녹는 게 이행 형태, 여기 달라붙는 거예요. 이제 용접하잖아요. 여기 달라붙었잖아요. 달라붙는데 무슨 원리로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단락형은 뭐냐면은, 달락, 이게 단락형이에요. 이게 물 한 방울 생각하세요. 물 한 방울을 땅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탁 살아있죠. 이게 왜 살아있느냐? 표면 장력 때문에. 이런 정도, 원리는 몰라도 말은 들어봤죠. 그 다음에 스프레이형을 알죠? 스프레이 뿌리는 거니까. 이 그림식으로 뿌리는 거니까. 이것도 쉬워요. 근데 문제가
글로불러형 이게요, 핀치형 이게 힘들어. 금속이 조금씩 들어나가니까 어느 정도 조금 우리 여자친구나 이런 친구들이 야 글로불러 귀걸이 하나 사줘. 글로불러 귀걸이가 뭐야? 이제는 창피하잖아요. 안 그래도 그 누가 뭐 용접하는 사람 돈은 버는데 공부는 못하니 용접 배워서 호주가라 이렇게 안 그래도 열받는데 글로불러형 귀걸이가 뭐야? 말귀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이만한 왜 축구공만한 이만한 그 왜 그 진주 귀걸이 있잖아요. 진주 알파카 큰 거 축구공 많은 거 공이 글로불러예요. 핀치 효과가 축구공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있다가 꽉 찌르니까 핀치가 찌른다 이거거든요. 찌르니까 팍 동그랗게 되니까 떨어뜨리고 또 이렇게 있다가 팍 찌르니까 이렇게 내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공만하게 돼서 이게 핀치 효과라고 합니다. 아크 솔림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맞지 않는 것은 아까 쏠린다고 했죠. 이렇게 쏠리면 어떻게 돼요? 불꽃 조그만하게 하라고 했죠. 그죠? 기억나죠? 그 다음 교류소라고 했죠. 또 뭡니까? 엄마가 너무 강해가지고 용접부하고 가까이 있으면 강하니까 좀 이렇게 왜 쏠리지 않게 엄마가 가까이서 막 애 챙기면 애가 쏠리잖아요. 엄마가 어서잖아요. 모제 어서 하고 또 멀리 시켜라는 거죠. 용접부하고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죠. 근데 가까이 했잖아요. 틀리잖아요. 이것도 외웁니다. 멀린가 가까이가 또 외웁니다. 외우지 마세요. 왜? 시험 문제는 맞다 안 맞다 가깝다 멀다 이상이야 이래 되기 때문에 외우면요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용융금속이 옮기가는 용접이행 상태가 아닌 것은 단락형, 스프레이형, 핀치 효과형. 예, 그러니까 뭐냐 탭 진한형. 이것도 이 선생님이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3번 미세한 용적이 날려서 용접봉에서 모재로 옮겨가는 거 날리는 거 뭡니까? 스프레이 아닙니까? 네. 자, 용접 기호가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위보기 자세 OH 오버헤드 맞죠? 두 글자 없습니다. 두 글자 AP인데 시험 안 나옵니다. 5번 용접법 중에 후진법 설명 중 틀린 것은 후진법 뭐라고 했습니까? 껍데기만 조금 안 좋지 나머지는 다 좋다. 비드 모양이 좋다. 비드 모양이 껍데기 아닙니까? 껍데기 좋다. 틀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용접 변형을 줄이기 위해서 건너뛰며 용접하는 것은 옆에 꼭 비습법 옆에 대칭법을 붙여놓습니다. 대칭법 아닙니다. 씨발 옛날 사람은 용접하다가 돌멩이 용접을 날라다는지 몰라도 일단은 옛날 방식으로 갑시다. 제발 외우지 마라. 기본 개념만 철저히 이해하라. 문제 8번 가스 용접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이 용접을 접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 동네 지나가면서 가스 용접을 가장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CO2 놓고 아스틸렌 놓고 하는 거. 가스 용접은 가장 장점이 싸고 용접 쉬워요. 용접 범위가 제일 넓고 이 생각하면 돼요. 단 가스는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 열 효율은 낮다.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로 가봅시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그것도 미칩니다. 가연성 가스, 지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 이렇게 냅니다. 지연성 또는 조연성 가스는 산소다 딱 이래놓고 땡 외우세요 넘어갑니다. 이 문제 나도 아무 생각 없이 풀다가 처음에 틀리더라고. 내가 왜? 나도 급해가지고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 딱 한 번만 이해하세요. 가연성은 가능한 거 이거예요. 가능한 거 태우는 게 가능한 가스 이거예요. 아스틸렌, 수소, 프로pan가스는 불 붙으면 타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태우는 게 가능한 가스예요. 그래서 가연성이에요. 근데 산소는 우리 다 산소 있잖아요. 산소 여기다 불 붙이면 붙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뭐냐 산소는 지연성은 뭐냐면 타는 걸 지원해 준다. 타는 걸 지원해 주는 가스 이 말이에요. 또는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보조해 준다. 보조해 주는 가스. 수소가 있는데 산소 확 들어보면 불 더 잘 붙게 도와주는 게 산소인 거예요. 산소 지원자 불타지는 않죠. 그래서 뭐냐 지연성 조연성은 산소다 외우지 말고 산소는 무조건 도와주는 거다. 도와주는 거. 자, 가스 용접법에서는 아스틸렌, 수소, 프로pan가스 중에 공기보다 기분이 다 가볍죠. 기분에 아스틸렌, 수소하면 다 가벼워요. 단 프로pan가스는 무겁다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프로pan가스 있다가 이렇게 펑 사고 나는 게 뭡니까? 프로pan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우면 빨리 날려가 버려가지고 사고가 안 나는데 이렇게 무게 잡고 있는데 불 붙이면 팡 붙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스틸렌은 폭발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제일 잘 붙느냐? 아스틸렌은 15고 산소가 85일 때가
가장 자기도 모르게 폭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아세틸렌이 있다가 산소가 85가 들어오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예요. 산소가 18, 8 들어오니까 18하고 폭발하는 게 8인 거예요. 8. 네, 그러니까 8점을 외우면 돼요. 아세틸렌은 또 아세톤에 25배 용해된다. 이게 시험 문제인데 왜 나오느냐? 제일 많이 싸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아세톤에다가 25배를 용했으니까 제일 경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딱 아세톤 시험 나옵니다. 수소는 포인트는 수중 용접할 때 쓴다. 수소는 수중 용접. 그 다음에 가스니까 가스에서 항상 안전이 제일 안전이에요. 안전 문제가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안전은 뭐냐? 누설 검사, 가스가 새나 안 새나를 보는데 또 상식적으로 비눗물이잖아요. 비눗물 딱 묻히고 되니까 뽀글뽀글 거품 나오죠. 가스 새네? 이걸 또 시험 문제는 내가 할 말이 없으니 비눗물 말고 생각하다가 이 시험관들이 소금물 이렇게 내요. 어느 이 교수가 시험관 냈더니 그 다음 계속 소금물로 말고 없나 보죠. 소금물 말고 뭐 설탕물 이런 거 뭐 좀 약간 가볍게 보이니까 좀 웃기니까 소금물로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기름칠하면 안 되겠죠. 불 붙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꼭 세워서 보관해야 됩니다. 세워서. 이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스 용접에서 가연성 가스로 서지 않는 것은 산소는 지원해 주는 거라고 했죠. 보조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산소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하여 틀린 것은 스스로 연소하고 아니죠. 가연성이다 아니죠. 지연성이죠. 15도 10기압에서 아세톤 1리터에 자 원래 15도 10기압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10기압은 10배 압축시켰다 알아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봅시다. 아세톤 1리터에 아세틸렌은 몇 리터 용해되나? 1리터에 몇 개 된댔습니까? 25배 된다 했습니까? 문제를 좀 꼬아놨네. 10기압에서 잘 모르면요.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25죠. 250이죠. 여기에 막 이상하게 있죠. 막 5, 10 이렇게 안 해요. 25만 딱 붙여놨어요. 가장 쉽게. 10기압은 뭡니까? 압력이 10배의 뜻이에요. 기압, 압력은 10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10배니까 25에 10배니까 250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다르게 나오면 다르게 안 나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1리터에 25, 25배 된다. 이것만 딱 알면 됩니다. 네. 자, 용해 아세틸렌 용기 취급 중에 맞는 것은 누여서 보관하면 안 되죠. 소금물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기름칠을 금지. 이거 맞죠? 그죠? 네. 아크 용접과 비교하여 가스 용접의 특징은 응용 범위가 넓다. 예, 넓다고 했죠. 그죠? 예, 넓다. 그 다음에 프로판 가스의 성질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 시험 잘 나옵니다. 틀리기도 잘합니다. 공기보다 가볍다. 프로판 가스가 사고 터지는 이유가 빵! 밑에 있는 게 터지는 겁니다. 위로 다 올라가면 사고 안 나죠. 자, 다음은 가스 용접 설비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봅시다. 이거는 그 토치, 팁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숫자도 있고 골치 아프고 틀리세요. 그냥 나 숫자 다 뺐어요. 그밖에 의미가 없어요. 숫자 틀리도 80점 맞습니다. 네, 빼고 합시다. 자, 노즐 팁 중에 여기에 쫙 쏠 때 요거 팁 중에 잘 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절단할 때 좀 특별하게 끼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버전트라고 있어요. 요거는 일반 팁에 비해서 20도 빨리, 왜 절단할 때 좀 세야 되니까 20도 절단 속도를 좀 빨리 증가시킨다. 그게 뭐냐? 이게 가끔씩 시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가스 용접봉에서 제일 중요한 게 NSR, SR 딱 두 개 시험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 NSR은 뭐냐면 난, 이건 제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난, S 스트레스, 릴리퍼. 그러면 안 한 거, 스트레스를 갖다가 제거 안 한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난 하면 무조건 안 한 거 이렇게 하세요. 응접 제거 안 한 거. 안 한 거는 뭡니까? 용접된 그대로. 용접하면은 내부 응력이 있다고 했죠. 그런 거 제거 안 하고 그대로 놔둔 거. 그대로 놔둔 거. 제거 안 한 거. 이겁니다. SR은 뭡니까? 스트레스를 릴리퍼 제거한 겁니다. 그 릴리퍼 응집 제거한 거. 영어 키보면 이해하면 되겠죠. 나는 아무것도 손 안 댄 거더라. 자, 그 다음에 가스 용접봉의 지름은 지름 요구 계산도 이것도 뭐 이론 시험 문제 내기 위해서인데 대충 요 정도로 쓴다는데 꼭 이걸 또 공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지름은 모재 두께에 두께 따라서 용접봉이 달라지니까 두께에 반에서 1을 더했다. 이게 3mm 같으면 보통 3mm, 7mm, 요거 7mm입니다. 7mm니까 7mm는 3.5죠. 반이니까 3.5 플러스 1, 4.5
봉서라 이거예요. 그렇게 막 따져서 안 쓰는데 하여튼 시험 문제 용어로 내기 위해서 가끔 또 요거는 쉽게 점수 준다고 나옵니다. 바로 문제 풀어봅시다. 가스 용접 시 철판 두께가 3.1 대 용접봉의 길이는 두께 3.1이니까 반 1.6이네. 1 대해주면 2.6이네. 2.6 나왔습니다. 이 정도 계산기 없이 할 수 있겠죠. 네. 계산기 없어도 현장 가면 계산기 줍니다. 계산 기능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광용 가스 용접에서 응력을 제거했다는 영문자는 제거했다는 거, 제거. 나는 제거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난이 없네. 제거를 했네. 그럼 SR, 스트레스를 릴리프, 제거했네. 그럼 SR인 거예요. 고속 분출을 넣는데 적당하고 절단 속도를 20% 높이네. 예, 20% 높이는 거. 다이버전트 노즐 팁. 예. 자, 문제 10분. 자, 산소 아세틸렌에서는 이것만 딱 외우면 돼요. 딴 거 외울 필요 없고, 역화현상, 인화현상, 역류현상. 쉬운데 문제 내면 틀려요. 왜? 이게 또 한문으로 해석해 놓다 보니까 외워! 이러다 보니까 꼭 외우면 또 이게 두 개가 비슷비슷하고 말을 싹 꼬아놔요. 자, 그래서 뭐냐, 포인트만 딱 설명해 드릴게요. 외우면 또 틀립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역화가 뭐냐면요. 역화는 뭐냐면요. 불이요. 거꾸로 간다요. 불이 거꾸로. 불이. 자, 여기서 불이 나오다가 거꾸로 더 가는 거예요. 거꾸로 더 가는 거예요. 거꾸로 더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더 가다 보니까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켰다는 현상이 이걸 역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구분해 볼게요. 인화는 뭡니까? 인은 당긴다예요. 인은 끌어들이다 이거예요. 끌어들인다. 끌어들이는 게 뭐냐? 불꽃이, 이 불꽃을 갖다가 저 가스 안에 있죠. 가스 저 안에 가스 혼합실까지 있으면 참 위험하죠. 터지죠. 자, 그 다음에 역류는 뭡니까? 거꾸로 흐른다죠. 그대로 따라서 보여. 역류는 흐른다예요. 흐르는 거는 불이 흐릅니까? 불은 흐르지 않습니다. 역류는 뭡니까? 가스가 거꾸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가스가 들어가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산소 아세틸렌 용접에서 산소가 아세틸렌을 도와줍니다. 그죠? 산소를 도와주는 거라고 했죠. 그죠? 아세틸렌이 불을 쫙 붙입니다. 그럼 산소가 씩 하기 위해서 뭡니까? 둘 중에 압력이 뭐가 높습니까? 아세틸렌은 불 붙이기 바쁘고 산소는 도와주니까 힘으로 압력을 확 눌러줍니다. 불을 세게. 그럼 뭡니까? 압력이 산소가 높아요. 산소. 이걸 알아야 돼요. 산소가 높아요. 과합산소가 저압으로 이렇게 막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흘러들어가면 안 되는데. 무슨 점입니까? 예. 이걸 역류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불꽃의 종류 봅시다. 중성불꽃은, 자, 이게 산소 아세틸렌 용접이죠. 산소 아세틸렌 용접 1대1입니다. 1대1. 산화불꽃은 산소화가 많다는 거죠. 그게 뭐냐? 산소가 과잉인 거예요. 산소가 많은 거예요. 왜? 둘 중에 조절하다 보면은 1대1로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확 많이 나가는 걸 산화라고 해요. 산화. 그 다음에 아세틸렌이 확 많은 걸 탄화라고 해요. 탄화. 자, 그 다음에 용도가 중성불꽃 1대1로 딱 맞는 거는 주로 연강판, 철 용접하는 겁니다. 보통. 근데 산화는 구리 용접을 많이 해요. 구리, 황동 이런 쪽으로 구리 계통으로 많이 용접해요. 자, 탄화는 스테인레스 이런 걸 용접해요. 산화가 구리네. 그죠? 그랬습니다. 산구리 이렇게 외우면 산개구리. 살아있는 개구리네. 산화로 구리 용접하네. 이렇게 외웠어요. 탄화는 스테인레스 탄화잖아요. 타타 턴 같은 거잖아요. 탄텐 같으니까 니들끼리 짝 지어. TT끼리 짝 지어. 그 다음에 살아있는 개구리 이렇게 외웠어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팁 끝에 모재가 닿는 순간 불꽃이 꺼졌다 다시 나타났다 하는 게 뭐냐?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면 불이 역화로 불이 거꾸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역화. 그죠? 역화. 자, 그 다음에 산소와 아세틸렌이 1대1로 되어 있는 거는 중성불꽃 맞죠? 그 다음에 산소 아세틸렌 용접 시 연강판 용접의 가장 좋은 것은 산구리라고 했죠. 스테인은 탄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철은 1대1로 되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중성불꽃이 나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산화불꽃으로 가스 용접하기 가장 좋은 재료는 산화 안에 삼개구리, 개구리네, 구리네, 황동이 구리잖아요. 그죠? 황동. 요즘도 요한에서 시험 문제 다 나옵니다. 11번은 가스 절단하는 겁니다. 이 절단에서는 요거만 알면 됩니다. 이 그림을
아무리 좋은 그림을 이 설명하기 좋은 걸 찾으려고 없어서 제가 그렸습니다. 또 잘못하면 저작권에 걸리고 제가 좀 그림을 못 그리지만 제일 쉽게 가스 절단하면 시험 내는 게 딱 이거 하나입니다. 드래그입니다. 드래그. 드래그란 끌어들이다 떨어뜨리다 이거예요. 용접하다 보면은 여기에 자르다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안 잘리고 불꽃이 막 바람 따라 흔들리다 보면은 옆으로 삐딱하게 사선으로 삐딱하게 좀 잘려요. 옆으로 삐딱하게. 예, 요 불꽃이 옆으로 삐딱하게 잘리는 건데 용어를 보세요. 절단가스의 입구, 요 용접봉에서 불이 확 나오잖아요. 요 입구, 요 잘리는 요 부분, 입구와 출구 사이에 수평거리 요걸 드래그 길이라고 합니다. 요걸 드래그 길이. 자, 그럼 드래그 길이는 표준 드래그 길이 이런 게 있어요. 표준은 뭐야? 가장 좋은 것은 모재 두께의 20% 벗어나지 마라 이거예요. 모재 두께의 5분의 1을 벗어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드래그는 작을수록 좋다. 이 말은 뭐예요? 잘 잘라가지고 직선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드래그가 작을수록 이 말은 드래그 길이가 짧을수록 이런 거죠. 5%, 10% 작을수록 좋다. 잘 잘라면 좋다는 거죠. 그다음 20%까지 이게 10mm다. 10mm에 20%는 2잖아요. 2cm까지 삐딱하게 좀 잘라도 봐준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자, 드래그 알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가스 절단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아세틸렌으로 절단하는 거랑 프로파인으로 절단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자, 자르는데 이거 시험 문제 또 헷갈리게 됩니다. 왜? 두 개 다 절단하는데 꼭 보면은 이게 꽈네요. 또 자, 아세틸렌은 박판 자르는 데 좋습니다. 얇은 판 자르는 데 좋습니다. 프로판은 박판 반대로 후판 절단인데 이렇게 외우기 힘들어서 이런 거 있죠. 한 개를 여러 개 붙여서 하는 거 있죠. 붙여서 하는 걸 포gem이라고 합니다. 포gem 절단이 좋다. 이 말은 뭡니까? 두꺼운 걸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판, 후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세틸렌은 박판이 좋은데 한 장 이렇게 자르는 게 좋은데 프로판 이걸 10장 이렇게 겹친 거 있죠. 이걸 포겜 절단 하잖아요. 포겜 절단 좋더라. 10장 포겜 거 보니까 두꺼운 게 좋네. 그럼 후판 절단은 좋다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외우냐? 프로판은 포겜, PP, 퍼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포겜 절단이 뭐가 좋으냐? 아세틸렌, 프로판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헷갈려요. 외우면 뒤에 또 까먹습니다. 그래서 뭐냐? 프로판은 포겜, PP다. 이것만 다 외워보세요. 카톡이 오고 난리인데 지금 지쳐 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 도봉산 커피입니다. 영어 아주 폼 잡는데 제 도봉산입니다. 도봉산 커피 이 친구와 동생이 형님 커피 마시면서 사주셨는데 좀 이따가 막걸리 이제 먹으면서 저도 1박 2일 어쨌든 할 겁니다. 여러분도 치킨 치맥하면서 들어도 됩니다. 11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드래그 라인을 잘 설명한 것은 절단 시에 절단면에 나타나는 곡선 맞죠? 그죠? 이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죠. 가스 절단면에서 절단 기류의 입구점과 출구점 사이의 수평거리를 뭐라고 하느냐? 드래그. 자, 말 바꾸는 거죠. 네. 가스 절단에서 두께가 25, 이거 미리가 틀리네요. 25mm이면 표준 드래그 길이는 얼마이냐? 20%라고 했죠? 20%니까 5죠. 그죠? 네, 20%니까 5. 자, 가스 절단에서 양호한 절단면을 얻기 위해 틀린 것은 드래그를 가능하게 길게 하라. 아니죠. 드래그 개념만 딱 하면 됩니다. 길게 말고 가능하게 좁게 하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아세틸렌 산소 용접 절단과 비교해서 산소 프로판 가스 절단 특징이 하는 것은 이거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잘 틀립니다.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 항목 그대로 나옵니다. 포겜 나오면 PP, 프로판 빠르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속아 넘어갑니다. 시험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약간 야비하게. 그리고 시험 끝나고 용접 걸리고 공부는 분명히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기 용접기능사 이 책으로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부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 책 살 필요 없고 제 강의만 들으면 61점 합격 걸립니다. 플라스마 레이저 절단. 이거는 간단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플라스마 이거 외우면 됩니다. 플라스마는 제일 고온 만도에서 3만도 제일 고온에서 절단한다. 딱 이거 하나만. 자, 그 다음에 플라스마의 핀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핀치 효과 그로블러에서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로블러에서 이게 있으면 공 같은 핀치 효과 나왔죠. 핀치 효과 또 나옵니다. 이게 제대로 나오는 게 플라스마 핀치 효과인데 요거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관돼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면 더 쉽습니다. 자, 지금 당장 문제는 만도 이상 고온에서 금속이나 비금속을 절단하는 것은 플라스마 Z 절단, 플라스마 절단이라고 하고 플라스마 Z 절단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용접 필기 합격 일주일에 끝내기 이랬는데 일주일 끝내기 위한 잔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개념만 자신 없으면 제가 말하는 거 있죠. 설명만 그에 녹음기 들어서 들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요 문제를 밑에 프린트 있죠. 할 수 있게 자료를 올릴 겁니다. 이거 빼가지고 눈에만 익히세요. 반복으로. 더 이상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개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답 집을 때 객관식은 1번에서 4번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막 좀 조잡하게 가르쳐 줬지만 푹푹 이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문제 13 가겠습니다. 특수절단. 특수절단 중에 가장 시험 잘 나오는 수중절단. 수중절단은 뭐가 한다 했죠? 수소. 네. 자, 이것도 헷갈립니다. 예열은 물속에서 예열은 육지보다 5배 많이 하고 절단 압력은 2배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상식적으로 가면 이해가 가죠. 근데 문제는 꼭 육지는 2배, 산소는 5배 이렇게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육지는 열을 시키니까 열 반으로 압력은 절단 절단시키니까 2배 이렇게 산소 창 절단하고 산소 아크 절단하고 2개를 헷갈리게 해요. 문제를 산소 창 절단은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수중 절단 다음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산소 창 절단하고 산소 아크 절단입니다. 산소 창 절단은 그림에도 있지만은 앞부분에서 산소하고 아스텔렌하고 이미 팍 불꽃으로 불을 내면서 막 이렇게 막 열을 뿜어냅니다. 그럼 뒤에서 산소가 세게 산소를 창에 넣어서 이겁니다. 둥근 창에 넣어서 쫙 요 그림 보면은 산소를 창에 넣는 거죠. 산소를 자릅니다. 그래서 토치 대신에 산소 창으로 긴 강간 못 들어갈 때는 산소 창에다가 산소를 넣어서 쏩니다. 그 다음에 산소 아크 절단은 뭐냐면은 중간에 빈 공간 이거예요. 중간에 빈 공간인 피복 아크에서 고압 산소 절단은 똑같은데 고압 산소를 앞에 그 산소창으로 그냥 바로 자르는 겁니다. 산소창으로 자르는 겁니다. 근데 산소 아크 절단은 고압 산소를 넣어주되 분출을 시키되 결국은 아크를 발생시켜가지고 아크 열로 절단하는 거예요. 문제 풀어볼까요? 자, 수중 절단 시 절단 산소의 압력은 공기의 몇 배 정도인가? 산소 절단시키면 2개 2배. 예, 2배 1.5나 2배나 한 개만 배우면 됩니다. 2배. 네. 수중 절단 시 예열 가스의 양은 공기 중에 몇 배 정도인가? 열이네. 열은 반. 5배. 5배는 4배 내지 5배 들어가죠. 4배에서 8배 들어가죠. 예, 5배.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수중 절단에서 기포가 적어서 널리 사용되는 가스는 수중 절단하면 무조건 수소. 그죠? 수중 절단에서는 수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꺼운 판, 주강, 암석, 천곡 등의 절단법은 아까 긴 주강, 두꺼운 판은 뭐라고 했습니까? 산소창 절단.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설명을 더 자세히 해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산소를 넣어서 공간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냈는데 산소창 절단. 그 다음에 중공의 피복 아크와 중공 나왔죠. 빈 공간 피복 아크에다가 모재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서 이렇게 나오죠. 아크를 발생시켜서 또는 중공의 피복 아크봉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조건 둘 중에 하나 딱 나옵니다. 산소 아크 절단, 산소 창 절단 이거 아닙니다. 산소 아크 절단입니다. 자, 문제 14번 스카핑과 가우징 이거는 꼭 시험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오거나 한 문제 나오거나 꼭 나옵니다. 자, 스카핑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용접 안 하는 분들은 모르니까 일단 제가 그림을 내놨어요. 가끔 보면 왜 넓은 철판에 이렇게 왜 넓게 이렇게 이렇게 불꽃 일으키는 거 있죠. 이게 왜 일으키냐면은 넓은 표면에 흠집 있는 것들 있죠. 흠집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스카프 이름 뭡니까? 얇은 거 아니고 얇은 거.
우리 스카퍼 목에 매죠. 얇은 거. 스카퍼 얇은 거. 얇고 넓은 거 있잖아요. 이걸 껍데기에 벗긴다. 이래서 스카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가스 가우징. 가우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우징은 가스 가우징과 아크 에어 가우징. 요거 비교해서 쓰시면 됩니다. 가우징이 뭐냐면 가우징 이거는 홈을 파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죠. 가우징은 이렇게 용접하고 비슷해요. 스카핑은 아예 넓은데 불꽃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고, 가우징은 얼핏 보면은 용접하는 거랑 비슷한데 용접은 녹이는 거잖아요. 근데 가우징은 살짝 이것보다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런 거로 이렇게 파내는 거예요. 뭘 파내느냐? 용접 잘못된데 파내는 거예요. 용접 잘못된데. 가우징 이 말이 뭐냐면은 홈 판다 이 말이에요. 가우징한다 이 말은 홈 파낸다예요. 용접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 가우징은 약한 거고, 아크 에어 가우징은 아크를 이용하니까 센 거예요. 그래서 가스 가우징은 용접부의 결함이나 가즙이나 파내는 거예요. 파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크 에어 가우징은 가스 에어중보다 일단 좋다. 자, 그러면은 스카핑과 가우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용접부의 결함이나 가즙을 제거할 때 이용하는 작업을 긁어낸다고 했죠. 긁어내기 하는 거는 가우징. 예, 가스 가우징 이렇게 나옵니다. 2번. 강제 표면의 넓은 표면을 타원형으로 깎는 기공법은 넓은 표면을 징 이렇게 얇게 이렇게 깎는 것은 스카핑이라고 하죠. 스카핑 그 개념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탄소 아크 절단에 압축 공기를 같이 사용하여 하던 말이 맞는데, 용접부 홈파기라고 가우징이라고 했죠. 홈파기 결함부를 제거하는 절단법은 아크를 이용한다고 했죠. 가우징인데 아크를 이용하니까 아크 에어 가우징. 자, 문제 15번 서버 머지떡. 서버는 우리가 메인의 반대가 서버입니다. 영어 할 때. 자, 뭐 메인 팀이 있고 서버 팀이 있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서버는 2등이에요, 항상. 그러면 이제 메인 말고 서버니까 이거는 서버는 감추어진 이 뜻이에요. 감추어진, 물속에 가라앉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서버 머지떡, 이거 내가 이런 장비는 좀 보기 힘들어요. 우리 일반인으로. 그래서 내가 갖다 놓은 거예요, 장비를. 이런 장비다. 그리고 어떻게 쏘느냐. 여기다가 여기 그림 보세요. 이렇게 쏘는데, 용접을 쏘는데 불꽃으로 쏘는 게 이게 가루를 갖다가 막 뿌려. 가루를 뿌리다 보니까 여기에 가루를 뿌리니까 불꽃이 용접 봉이 안 보여요. 이게 잠수교가 뭡니까? 물에 잠긴다잖아요. 비 오면은 물에 잠긴다. 아, 잠기는 게 잠수교구나. 아, 이거 잠기는 게 잠호 용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분말 뿌리고 이거 사람 용접하기 힘들어요. 사람이 어떻게 분말을 정확하게 날려주가 용접 못합니다. 그래서 뭐냐, 스브머지들은 분말을 뿌리는구나. 분말을 뿌리다 보니까 이거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잠호 용접이라고 하네. 근데 분말을 어떻게 뿌린다? 자동으로 뿌린다. 딱 이거 뭐였어? 분말을 자동으로 뿌린다. 분말 하나만 생각하면 되겠죠. 분말을 사람 손으로 어떻게 디테일하게 뿌려요. 그러니까 분말 용접이다. 그러니 자동으로 뿌린다. 그러니 안 보인다. 그러니 잠호 용접이라고 하는구나. 자동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자세가 이렇게 됩니까? 자동인데 자세는 하나밖에 안 되죠. 그림처럼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접은 아래 보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용접이 아래 보기가 이렇게 딱 아래 보기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징 이것밖에 안 된다. 이게 고정으로 자동으로 쫙 되는데 위 보기, 옆에 보기 이게 안 되는 거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서버 머지떡 용접의 특징이 아닌 것은 수평 보기 위자세를 한다. 아니잖아요. 분말로 밑으로만 쏘는 거잖아요. 서버 머지떡 용접의 다른 이름은 잠호 용접. 네, 있잖아요. 전자동 방식으로 모재 용접부에 미세한 가루를 공급하여 아크를 발생하는 용접법은 전자동 방식으로, 이 자동이든 그죠, 전자동이잖아요, 그죠? 모재 미세한 가루 뿌는 건 뭡니까? 서브머지떡. 네, 요 중에 하나 나옵니다. 더 안 나옵니다. 서브머지떡 용접의 특징이 아닌 것은 텅스텐 전극을 사용한다. 말도 안 되죠. 아까 분말한다 했죠, 분말. 아크가 용재 속에 잠겨 있어서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 서브머지떡. 아, 저 지쳐갑니다. 요거 이제 한 문제만 더 풀고 저 요 동네에 막걸리 사러 갈 겁니다. 저도 빨리 풀고 싶습니다. 자, 문제 16번 티그 용접. 티그 용접은 미그 용접하고 내가 같이 붙이는데 문제 16번을 두 개를 같이 붙이면 설명해 줬습니다. 자, 문제 16 티그 미그 용접 개념부터 파악할게요. 용접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림을 붙여놨어. 요런 모양으로
요런 모양 생긴 거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팔자로 그리면서 스테인리스를 용접하더라 본 거 있다. 인터넷 찾아보세요. 아, 이게 티거구나. 그림 알면은 쉬워요. 티거, 미거 이 말이 뭐냐면요. 그것도 읽으면 텅스텐, 불활성, G는 가스예요. 그러니까 불활성이 이너터예요. 이너터인데 불활성이에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티거 용접이라고 하네. 쉽게 티거는 텅스텐, 미거는 메탈이요. 메탈. 금속, 불활성 가스 용접이고요. 금속. 자, 그런데 두 가지 공통점이 불활성 가스를 쓴다 이래요. 불활성 가스는 알곤과 헬륨을 쓴다. 자, 이까지는 아는데 불활성의 문제를 몰라요. 불활성은 뭐냐면은 불활성은 뭐냐니까 활발하지 않다는 거예요.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활동을 안 한다는 건 뭡니까? 지 혼자 옆에 어울리지 않고 주위에 산소 이런 것들랑 어울리지 않고 지 혼자만 노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쫙 용접하는데 산소 이런 거 어울리지 않고 지가 막아주는 거예요. 다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역할을 아르곤하고 헬곤하고 한다. 그래서 불활성 가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텅스텐 용접인데 가장 많이 쓰는 텅스텐이 토륨 텅스텐 봉입니다. 토륨, 약간 토륨을 1, 2% 첨가한 겁니다. 막 1%짜리 있고 2%짜리 있는데 더 신경 쓰지 마시고 토륨 용접봉으로 텅스텐 용접봉인데 좀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토륨 용접봉. 자, 그 다음에 토륨 텅스텐 봉은 아주 뾰족하고 되게 날카로워서 이게 소모가 안 됩니다. 이게 소모가 안 돼요. 불을 붙여도 소모가 안 돼요. 그래서 티거 텅스텐 용접을 봉이 소모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소모식 용접이라고 돼요. 비소모식 용접. 거꾸로 금속은 녹아요. 녹으니까 소모식 용접. 금속은 봉이 녹으니까 소모식 용접. 이렇게 합니다. 두 개를 자꾸 비교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그에서는 주로 시험 나오는 게 미국에서는 와이어. 자, 이렇게 보세요. 텅스텐은 봉이 소모가 안 되니까 딴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봉이 소모되니까 이 봉을 갖다 공급을 해줘야 돼요. 아, 미국에서는 용접봉이 소모되다 보니까 공급을 해야 되네. 공급 방식은 뭐야? 미는 거 푸시, 당기는 거 풀, 그 다음에 반반이 풀 푸시. 이것밖에 없습니다. 땡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티그 용접, 미그 용접에서 사용되는 불활성 가스는 뭐냐? 아르곤 가스. 네. 헬륨도 많이 나오는데 아르곤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건 나옵니다. 아르곤 가스. 티그 용접의 전극봉은 뭐냐? 티그가 텅스텐이잖아요. 텅스텐. 불활성 텅스텐 용접으로 주로 강이나 스테인리스 용접을 하는 전극봉은 뭐냐? 토륨 텅스텐 봉. 뭐 그냥 텅스텐 봉 시험 나와도 돼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토륨을 알려준 거예요. 그럼 찍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 중 비소모식 아크 용접 뭐냐? 이게 비소모식은 뭐야? 비소모식이에요. 텅스텐이 소모가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이렇게도 답이 나올 수 있고, 텅스텐 아크 용접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텅스텐 용접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티그 용접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다 답. 알겠죠? 그 다음에 미그 용접에서 와이어 공급 방식이 아닌 것은, 자, 미그 용접에서 뭡니까? 푸시, 풀푸시 세 개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 또 심사위원이 이상한 말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푸시 언더 방식, 이거 문제 내시는 분들은 고민을 해요. 문제 뭘 하나 엉터리를 잡아 넣을까? 언더 하나 넣은 거예요. 자, 이제 문제 17번 CO2 아크 용접 들어가겠습니다. 손이 이상하죠? 지쳐서 통닭하고 막걸리 사왔습니다. 어쨌든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17번 CO2 아크 용접. 자, CO2 아크 용접기는 직접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우리 교수님이 시범을 보이는 것을 제가 지금 동영상 그림을 넣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솔리드 용접봉이라고 하는데, 이 용접봉을 이렇게 넣어서 용접하는 것을 CO2 아크 용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용접을 한 게 바로 이겁니다. CO2 아크 용접으로 2020년 6월 26일 한 것입니다. 저도 이걸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단점은 이제 가스 조심해야죠. 가스. 문제 풀어봅시다. 이산화탄소 가스 아크 용접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용입이 얕고
자동 반자동 용입이 불가능하다. 용입 잘 나오고 많이 씁니다. 이산화탄소가스 아크 용접의 설명 중 맞는 것은 용접 속도가 빠르고 경제적이다. 네, 경제적입니다. 자, 다음 문제. 이 플럭스 코드 플라스마 용접. 이것도 시험 문제 간단합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딱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보호가스 없이 와이어 자체에서 가스가 발생하면서 나오는 용접은 뭐냐? 논실드 용접 딱 하나입니다. 논실드가 뭐냐면 넌 필요 없는 실드, 보호가스가 필요 없는 아크 용접이에요. 그것도 번역하면, 그러니까 보호가스가 왜 필요 없냐? 와이어 자체에 가스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야외에서 하기 좋게 가스하고 동시에 그냥 와이어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플라스마 용접은 저 앞에서 얘기했죠. 10,000도에서 30,000도까지 고온에서 용접을 한다고. 자, 이것은 앞에도 핀치 효과 있었죠. 핀치 효과는 여기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로 왔습니다. 핀치라는 것은 아까 짧게 설명했는데 핀치, P-I-N-C-H가 뭐냐? 핀치, 우리말로 핀 찌르는 거예요. 핀 찌르면 칙 꼬집어서 수축시키는 거예요.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꼬집어서 수축한다는 말은 뭡니까? 플라스마 용접을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열적 핀치 효과와 자기적 핀치 효과가 있는데, 열적하면 열 내리잖아요. 열이 높거나 낮거나 열이 낮은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냉각으로 단면 수축하여 전류 밀도를 증대한다. 말이 어렵죠. 이렇게 이해하세요. 냉각으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찬 걸 딱 차가워 이러잖아요. 얼음을 딱 대면서 차가워 이러면 피부가 딱 소름 돋잖아요. 소름 돋는 게 면적이 작아지는 거예요. 면적이 작아지면 웅크리는 거예요. 면적이 작아지니까 그 위에 있던 불들이 고루고루 있다가 면적이 확 작아지니까 이 면적 작은데 불이 확 다 붙으니까 불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냐? 열적 핀치 효과는 냉각이라는 열로 단면을 확 주시니까 확 수축돼 가지고 전류가 커지는 거예요. 밀도가. 자기적 핀치 효과, 자기는 방전이잖아요. 전기 자기로 핀치 효과는 방전을 확 시켜버리니까 확 추축이 돼가지고 그 넓은 면적이 있다가 면적이 확 없어지니까 전류 밀도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온도가 확 올라가죠. 쉽게 이해되죠? 출제 문제 볼게요. 보호가스 공급 없이 와이어 자체에서 발생하는 가스에 의해서 용접하는 것은 논가스, 논실드입니다. 2번, 아크 플라스마 외곽을 강제적으로 냉각하면, 말 어렵죠? 냉각하면 열 손실이 최소화돼서 포민 축소가 반드시 나오고 냉각이 반드시 나옵니다. 전류 밀도를 상승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열적 핀치 효과 맞죠? 열적 핀치 효과나 자기적 핀치 효과를 이용하는 용접법은 플라스마 용접. 그 다음에 특수 용접 중에 일렉트로 슬랙 용접과 테르밋 용접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자꾸 그림을 찾아서 넣은 이유는 이거 보지도 못한 기계 이름 처음 들어보는 기계 있잖아요. 맨날 설명해 줘봤자 이해 안 가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모재 두 개를 이렇게 큰 거 두 개를 놓으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용접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쫙 올라가면서 용접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용접은 기계가 올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하면서 용접하는 겁니다. 이 기계가 수직으로 용접하는데 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일렉트로 워낙 크다 보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두꺼운 판이 용접을 막 하면 흘러내리니까 양쪽에서 그러니까 냉각판이 딱 잡고 있어요. 이렇게 냉각판이 잡고 있어가지고 큰 걸 용접하면 막 용접액이 흘러내리잖아요. 양쪽에 잡아서 올라가는 용접을 말합니다. 자, 말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렉트로가 뭡니까? 전기합니까? 전기로 하는 용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아크 용접이 아니다. 이게 아크 용접이라고 시급 나옵니다. 아크 아니고 전기 저항열로 일렉트로로 용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후판 엄청 두꺼운 거 있죠. 엄청 두꺼운 거를 한 방에 합니다. 한 방에 올라가면서. 자, 두꺼우니까 모재 양쪽에 냉판을 댑니다. 막 뜨거우니까 수동 냉판을 대는데 이 냉판이 뭐냐? 전기가 작동해서 막 동판입니다. 동판입니다. 동판. 자, 테르밋 용접은 태 생각하세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기차가 뭐죠? KTX죠. KTX. 테르밋. 관계 있나? KTX 관계 있습니다. 기차 레일 보면 가끔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서 막 용접하는 게 있어요. 기차 레일에 용접할 때
선계 테레빈 용접입니다. 여기 알루미늄 분말이라고 했어요. 알루미늄 분말입니다. 분말 가루를 막 넣으니까 그냥 확 용접입니다. 자, 19번 풀어보겠습니다. 아크 말고 전기 저항열과 슬랙으로 용접하는 것은 아크 말고 전기 저항열 일렉트로 뚜껑 판을 수동 냉판에 대고 용접 슬랙 속으로 막 말 어려워요. 전기 저항열로 용접한다. 전기 저항열은 일단 일렉트로인데 어떨 때는 문제가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용접은 이렇게도 나옵니다. 일렉트로 용접입니다. 자, 일렉트로 슬랙 용접에서 사용되는 수동 냉판의 재질이 뭐냐? 아까 동판이라고 했죠. 알루미늄 분말을 이용한 용접은 뭡니까? 테레빈. 그죠? 알루미늄 분말을 이용하여 기차 레일 이음에 서는 용접을 더 쉽게 주려고 테레빈. 자, 그 다음에 전자빔 용접과 레이저 용접 요거를 왜 묶어놨냐면은 꼭 비슷한 거 헷갈리게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전자빔 용접은 전자레인지 생각하세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한다? 그럼 가두고 한다. 딱 이만 생각하세요. 좀 더 말하면 진공 속에 가두는 건데 하여튼 가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레이저빔이 뭡니까? 레이저빔은 강의할 때 레이저빔 이런 거 좀 착착 하는 거 밖에서 하잖아요. 전자빔은 전자레인지 안에서, 레이저빔은 밖에서. 이거만 딱 생각하세요. 그림만 보시고. 전자빔은 요 딱 렌즈 같은 데 딱 가두어서 하다 보니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못 봐요. 눈으로 못 봅니다. 가두니까 그 다음 뭡니까? 부품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은 것밖에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빔 소조. 전자빔 소자네. 그죠? 전자빔 소는 뭡니까? 엑스레이 찍을 때 전자빔 막 나오잖아요. X선 방호장치 필요하다. 이 용접부 없다가 아니고 용접부 넓다. 아, 이거 척 틀리게 나오네요. 자, 레이저 빔 용접은 육안으로 가능하고 밖에서 하니까. 그 다음에 용접부가 넓다. 자, 용접하는 건 면적이 바뀌니까 마음대로 넓잖아요. 전자빔은 좁잖아요. 이것만 딱 구분하세요. 시험 문제 이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출제 1. 다음 중 X선 방호장치가 필요한 용접은 전자빔이잖아요. 그죠? 전자 엑스레이 같은 거 촬영할 때. 레이저 용접으로 틀린 것은 레이저. 자, 이거 강의할 때 합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 있잖아요. 전자빔하고 되게 헷갈리게 문제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빔 용접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전자빔은 가둔다. 용접부가 넓다. 아니죠. 가두니까 안 보이고 작은 부품이잖아요. 용접부가 넓은 것은 레이저다. 요거 두 개가 계속 교차돼서 비교돼서 나옵니다. 필기 합격 일주일에 끝내기 위한 잔소리 2. 자, 중간점 3분의 1쯤 왔으니까 개념을 이해하고 외우지 말라고 했죠. 제 설명 3-4번 반복 들으면 제가 일부러 말을 빨리 합니다. 반복 들으면 되니까. 느리게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 지루해요. 빨리 합니다. 그 다음에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자꾸 생각하세요. 그림을 하나하나 못 외웁니다. 아, 일렉트로 이렇게 생겼더라. 아, 전자빔 렌즈에 가뒀더라. 레이저 쏘더라. 강의 연상을 하세요. 그러면 4개 중에 답이 하나 보입니다. 자, 필수로 나오는 전기 저항 용접. 이것도 뭐냐? 너무 쉬운데 딱 문제 무조건 꼬아냅니다. 꼬아서 내는 것만 딱 찍어내면 됩니다. 자, 전기 저항 용접 뭐냐면은 두무체 딱 놓고 전기 딱 통하게 해서 찌릿 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전기 저항 용접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전기 저항 용접의 3요소가 뭐냐 이래요. 자, 상식을 봅시다. 또 배우지 마세요. 저항 용접은 용접이 전류 세게 하는 거와 시간 몇 초 두는 거와 감력 세게 하는 거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외우지 마세요. 자, 찡 통해야 되니까 얼마나 통하게 할까? 시간을 얼마나 둘까? 압력을 얼마나 세게 할까? 이거 세 개입니다. 플래시 용접 3단계 찡 예열하죠. 그죠? 예열. 그 다음에 퍽 두 개인데 붙는 거예요. 두 개가 이제 퍽 하는 거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찡 하다가 녹다가 어느 정도 예열을 했다 어느 순간에 퍽 붙겠죠. 그 다음에 업셋 완전 붙었다. 찡 예열 퍽 플래시 퍽 플래시 하잖아요. 사진 찍을 때 플래시 효과 이러잖아요. 퍽 이건 거예요. 그 다음 딱 떼니까 붙었네 이거예요. 3단계 외우지 마세요. 전기저항 용접은 뭐로 묻냐면 하도 종류가 많으니까 종류별 많이 물어요. 종류별. 심용접. 내가 찍었는데 심 뜻이 뭐냐면 이음새의 뜻이에요. 이음새 없이 잘 이거예요. 심용접은 밑에 그림 보세요. 탱커 같이 롤라 있죠. 롤라 두 개로 이렇게 굴러가서 탱크 안에 이렇게 돌면서 용접하는 거죠. 돌면서
탱크는 물도 꽉 세면 안 되고 아무것도 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염새가 손으로 용접하기 힘드니까 안에서 빙 똑같이 돌려주면서 이염새 연결, 심 이염새요. 연결해준 데서 심 용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맞대기 용접 전형적인 게 빡 이거예요. 빡 맞대는 게요. 막대기 빡 맞대기 팍 붙이는 거예요. 맞대기 용접 안에는 업셋은 뭐냐니까 빡 눌러서 팍 되는 거예요. 빡 눌러서 팍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커스는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영어로 하자면은 충돌 용접이에요. 이건 뭐냐면 두 개서 빵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빵 붙이는 거예요. 빵 붙이면 탁 붙는 거예요. 그 다음 플래시 용접은 징 예열했죠. 빡 붙이죠. 빡 붙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맞대기 용접 3개가 있는데 꼭 맞대기 용접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업셋도 붙이는 거, 포커스 충돌이니까 붙이는 거, 플래시도스로 붙이는 겁니다. 자, 이게 뭐하고 헷갈리냐면은 겹치기. 자, 요거 맞대기고 겹치기는 겹치는 거죠. 겹치기 지향 용접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프로젝션 용접이라고 해요. 프로젝션 용접 이렇게 생각하세요. 프로덕션 많이 들어봤죠. 프로덕션 많이 들어요. 프로덕션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기획하는 거예요. 프로젝션은 뭐다? 프로덕션은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 여러 가지는 뭡니까? 한 개가 아니라 2개. 프로덕션이니까 프로젝터. 알겠습니까? 겹치는 거는 프로젝터, 프로젝션. 나머지 3개, 업셋, 붙이는 거, 충돌, 플래시는 다 맞대기다. 요거 구분만 하면 됩니다. 문제 볼게요. 전기 저항 용접 중 3대 요소로 맞는 것은 자, 전류, 시간, 압력 3개입니다. 기밀, 수밀이 필요한 탱크 등의 용접은 심용접. 그죠? 이염새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 심. 전기저항 용접에서 맞대기 용접은 플래시. 그죠? 여기는 분명히 딴 거 하나 프로젝션 이런 거 들어갔어요. 플래시 팍 붙였다. 팍 이렇게 했다. 맞대기 용접. 플래시 버터 용접 3단계는 뭐냐? 아까 플래시 용접인데 플래시 버터 이러는데 플래시 용접. 자, 플래시 용접 3단계. 자, 제가 철저하게 계속 나옵니다. 플래시 용접 3단계로 옳은 것은 예열, 플래시 붙였다 팍 녹아서 붙었네 이겁니다. 자, 자꾸 상상을 하세요. 그림을 상상하면은 맞춥니다. 마지막에 이제 기타 용접, 이것도 특수 용접입니다. 자, 여기서 시문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뭐냐? 스터트 용접 이겁니다. 스터트 용접. 스터트가 뭐냐면은 못 있죠. 못 치는 게 못이 스터트 용접입니다. 그림 보세요. 못이나 볼트 있죠. 못하고 못이나 볼트 이런 걸 갖다가 볼트를 갖다가 이게 용접으로 딱 박아 놓는 거예요. 볼트 용접.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볼트 용접이 스터트 용접이다. 스터트를 영어로 이제 못인데 못 해석이 잘 안 되면 우사인 볼트가 왜 9초 만에 스타트 했잖아요. 9초 만에 달리잖아요. 우사인 볼트 스타터 이렇게 외웠어요. 저도 그렇게 외웠어요. 우사인 볼트 스타터 9초를 위하여. 요 안에 또 뭐가 있냐면 패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림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가에 그 도자기 있죠. 도자기 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딱딱한 흙으로 만든 거 그걸 딱 덮어놨어요. 그걸 왜 덮어놨냐면은 아크를 찡 찢어놓으면 나중에 이게 이제 열이 빨리 빠져나가게 딱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거 이걸 페롤이라고 하는데 페롤 이걸 영어로 냄비예요. 냄비처럼 생겼어요. 이게 그림 보세요. 냄비처럼 생겼죠. 냄비처럼 생겨서 이렇게 열을 꽉 모아요. 동원 못 가게. 식으면은 이제 이거 도자기를 깨버려요. 도자기를 깨지기 좋아하니까 흙을 탁 깨버리면 용접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스타터 이 말은 못, 징 이런 걸 했는데 패널로 냄비로 탁 가려서 열을 가두어서 식으면 페롤을 깨버려 가지고 용접이 완성된다. 이게 스타트 용접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아크를 보호하기 위해 열을 못 나가게 왜 이 볼트는 좁고 길어서 금방 열 세버리면 이 안 붙을 수 있거든요. 튼튼하게. 그러니까 아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자기로 만든 페롤을 사용하는 용접은 스턴 용접. 볼트를 피스톤 홀드에 끼우고 아크를 발생해서 용접하는 것은 볼트는 스턴 용접. 일반 용접은 그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달리니까 목이 탑니다. 마지막 잔소리 한 번 더. 제발 외우지 마라. 기본 개념만 철저히 이해하라.